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내가 오늘 직원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제가 처음에 일어난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연례 남자 낚시 주말 스카트 스탠라저와 나는 3일간의 낚시 여행을 위해 호수로 가고 아내는 주말에 여자와 함께 휴가를 갑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고 라저와 메리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스탠 포어추나도는 라저의 조카이자 우리보다 몇 살 어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를 친구 그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러와 내가 결혼했을 때 그는 내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 직후 목표 지향적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전은 소규모 수영장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고 2년 이내에 4명의 직원과 함께 100개 이상의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으며 20년 후에는 귀중한 직원을 포함하여 30명의 헌신적인 직원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1,500개 이상의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나 직장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훌륭한 자산임이 입증된 스탠의 열정적인 근면, 윤리와 훌륭한 팀 관계는 그를 올랜도 지역의 탁월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공헌을 인정받아 저는 그를 승진시켜 상당한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회사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직업적 관계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으며 수년 동안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회사 사업을 템파에서 올랜도까지 확장하여 플로리다 중부 지역의 선도적인 풀 서비스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수익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에서 회사의 입지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재무 관리의 중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가족인 하워드에게 의지했습니다. 은퇴한 세무사였으며 그의 조언에 따라 풍부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던 회원전은 모기지 이자율이 극도로 낮았을 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택담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하워드에 대한 저의 신뢰는 그와 그의 변호사 아내의 경험과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회사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워드의 아내 베스, 기업 변호사는 부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를 신탁에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꿈의 집을 추구하는 결혼 생활의 기쁨 아내 로러와 그녀의 친구들은 우리의 새집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대한 수영장이 있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동네, 매력적인 하와이안 바와 그릴이 있는 넓은 파티오 바베큐, 애호가의 군침을 돌게 할 지역. 로러가 자신의 길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 고급편의 시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의 설득력 있는 매력을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팥이 동네에 있는 이 집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성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팔 때가 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로라의 모든 변덕에 굴복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날이 왔습니다. 로라와 그녀의 친구들이 완전한 고독의 주말을 위해 우리의 호화로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의 장난을 방해하지 말라고 엄격한 지시를 받았고 그들의 임무는 우리 남편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 나는 기쁘게 이를 따랐습니다. 나는 여자 이야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낚싯대와 손과 자유로 가득한 마음으로 험담을 약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강아지 한 무리보다 더 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한 후 낚시 여행은 천국 같았습니다. 성장하는 회사 남자들과 함께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시원한 것을 마시는 생각은 순수한 천국이었습니다. 여자들만 와인과 비밀을 가지고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로러와 그녀의 사기꾼 무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 남편을 미치게 만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즐겁게 하는 양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말을 알면서 로저의 집으로 운전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호수로의 여행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저녁 6시에 출발해 9시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로 약속한 3일간의 나들이는 신나는 낚시와 친절한 소통으로 약속됐고 차에 타려고 준비하던 중 문득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열정인 저를 위해 작업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특별한 미끼입니다. 나는 미끼를 만드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태클이 이 미끼를 성공적으로 잡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작업한 작업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를 유인하고 물 위에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디자인된 사랑의 노동입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완벽한 미끼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물 위에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것 없이 여행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낚시 친구들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5시에 스포츠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낄낄 웃었습니다.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7분 동안 집으로 운전하고 모든 여자 차 뒤에 주차했다. 소녀들을 방해하거나 일찍 집에 왔다고 혼날까봐 옆문으로 조용히 작업장으로 내려갔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벤치에 가서 여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들이 내 집 옆에 있는 하와이안 오두막 옆 그늘에 앉아 낄낄거리며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그들이 이미 취한 것을 깨닫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대는 작업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는 빅이 드로퍼가 아니며 그들의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내가 침대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주의가 쏠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화의 이 부분을 녹음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놀렸기 때문에 다음 몇 분 동안 내 낚시를 망치고 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뜨거운 가십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은 확실히 피를 붙잡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솔직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 사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매우 매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함께 나는 그녀가 소녀들에게 내가 내 혀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도울 수 없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로런은 내 취미에 대해 자랑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폭풍처럼 몰아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여자 중 한 명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라는 로러가 이 놀라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녀들은 탐정 모드에 있었고 로러의 최근 장난의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로러의 솔직함으로 판단하여 대화가 곧 흥미로운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로러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과 음모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로러가 방금 스탠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요? 우리 스탠 패닉과 불신이 씻겨나갔습니다. 나는 헤일처럼 나를 더 가까이 기댔고 내 마음이 뛰는 모든 단어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믿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충격적인 겟이 스탠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내와 관련된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내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과 나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썼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 단검 같았고 한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낄낄거림과 웃음은 이제 잔인한 배신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전화를 움켜쥐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가슴 아픈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 내 삶이 무기력한 방관자처럼 느껴졌다. 충격과 고통이 너무 강해서 시간을 되돌려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나온 이 마른 진실이 벽돌처럼 나를 덮쳤고 로라에게 쌓았던 신뢰가 100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배신감과 완전히 부서진 느낌이 들었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상실감과 황폐함을 느꼈다. 내 인생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대화 우리 집을 가득 채웠던 순수함과 행복은 이제 절망에 빠진 상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답은 없고 나는 좋은 친밀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는 항상 나에게 적합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스탠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러가 자신을 변호한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로러, 당신은 바브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에 그다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도전받은 여자 중 한 명 아니, 당신은 바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내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집입니다. 나의 평화, 나의 마음과 나의 안전한 곳,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를 만족시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스탠과의 그 어리석은 일은 단지 큰 실수였습니다. 로러가 설명했지만 스탠은 훌륭한 연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스탠을 죽일 것이고 내 남편은 내가 결코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거리에 내쫓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너무 다정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 사이에만 남을 거라고 약속해? 로라가 간청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반복하려고 하지만 지난 달 수전이 스탠을 떠난 후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있던 레스토랑에서 그를 본 날 그는 그녀에게 프러포즈하려고 했고 그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울고 있던 여자애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 크고 강한 남자는 울고 있었고 내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가 진정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우울하고 속상해서 그를 보살펴야 한다는 어머니의 욕구를 느꼈습니다. 로라가 밝혔습니다. 네, 당신은 늙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될 만큼 우리에게 휴식을 주세요. 로라, 당신은 그를 돌보고 싶은 친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소녀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마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차로 데려다 주었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나는 단지 미소를 짓고 그에게 다정하게 키스를 했고 그 순간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쪽으로 끌어당겨 가장 뜨거운 것을 주었습니다. 키스나는 밥이 나에게 그렇게 키스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그 키스로 인해 내 무릎이 젤리로 변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로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슴에 심한 통증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떨렸지만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키스를 끊은 후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잡고 그늘진 나무 아래 몇 줄 아래 주차되어 있는 그의 트럭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내가 왜 그에게 이런 짓을 하게 했는지 묻지 마세요. 나는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차에 올라 고등학교 시절 연인처럼 몇 분 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내가 매우 뜨겁고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칭찬은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밥이나 그녀의 가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갑자기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도 로러는 이 말을 계속 들었고 내 마음은 둘로 찢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내 몸의 모든 세포에 스며드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실감이 나를 덮치자 몸이 떨리고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저즈 아내 메리가 다음 와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방금 일어났습니다. 로러가 덧붙이고 스카트의 아내 에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모두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잘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너무 부럽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로라가 말하길 로라의 목소리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고 바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스탠에게 그것은 일회성이었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바브이 그의 친구이고 그가 그것에 대해 알면 우리 둘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은 그가 단지 열정의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동의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비밀로 남을 로라가 고백한 내 마음은 충격과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로라의 고백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메리의 말이 남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 일격을 가해 내 환상의 마지막 잔재를 무너뜨렸고 나는 완전히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꼈다. 글쎄, 어떻게 당신은 스탠과 함께 침대에 누워 당신의 남편을 흥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를 망가진 사람으로 만들었고 굴욕을 당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스탠과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맨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고 싶었습니다. 로런은 스탠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위로를 찾아 그녀에게 다가갔던 그녀는 배신에 대한 자각으로 순간적인 기쁨이 가려졌고 그녀가 말을 할 때 야기한 고통에 깊이는 스탠과 나눈 친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면서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우울한 목소리로 아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또 다른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에요. 제가 실제로 망쳤고 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스탠이 저를 점심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혼자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느꼈다고. 스탠은 내가 그의 집에 최소한 1시간만 오면 우리를 위해 저녁을 요리해주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 일을 해냈다. 그 사람 집에 혼자 간 또 하나의 엄청난 실수. 우리는 앉아서 샐러드를 먹고 1시간 동안 잡담을 한 후 와인 한 잔으로 씻어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우리의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싱크대에 가서 나에게 다시 키스를 했어. 이번에는 여자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키스 중 하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날 그의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고 단지 거칠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는 열정적인 연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친밀한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둘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샤워하고 옷을 입은 후 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훌륭한 남자이며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자기 또래의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우리 둘 다 동의했고 그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의 분노가 내 혈관에 거품을 냈고 나는 아인을 억누르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안에 경로하는 감정의 폭풍. 로라의 한 번의 만남에 대한 게시. 스탠과 함께한 일은 마음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았고 그녀가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던 삶이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 관계에 남은 것을 구하려는 절박한 열망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배신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과 원한과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실감과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희망의 빛을 찾고 있던 중 로러의 다음 말이 마치 벽돌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열린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찢고 분노와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인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가?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얕보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더 분노가 치솟았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배신감. 그녀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렸다. 풀려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은 온통 괴로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을 때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로런은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스탠과 공유했던 강렬한 열정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그녀가 찾던 비밀 피난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나눌 때 다시는 절대 다시는 안 돼. 지금 내가 가진 건 멋진 추억뿐이야. 인정하기 싫지만 밥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추억을 사용한다.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이제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다.
스탠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항상 자신의 일부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로러의 말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멀리는 침묵했지만 로러의 고백 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질투가 나고 스카트도 사랑하지만 당신이 스탠과 함께 보낸 것처럼 하룻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스카트는 좀 작습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메리가 들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녀를 자극한 것처럼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불쌍한 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탠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그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다는 것 맙소사. 이건 너무 음란한 로러이지만 정신 차리고 스탠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밥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그 사람은 절대 이 일을 모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것은 실수였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이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전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말과 함께 소녀들이 낄낄거리고 즐거워하는 동안 내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나에 대해 얘기해 나는 큰 집을 사서 청구서를 지불하고 내 아내가 일하지 않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도록 한 바보야. 스파컨트리 클럽 재미를 위해 수영장이 있는 새 큰 집을 쇼핑하고 가정부와 이 모든 것을 내 비용으로 무식한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머그.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라의 고백의 충격이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고통의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대화를 듣다 보니 괴로운 진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잠시나마 상황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무거운 마음으로 낚시 미끼와 멜라또 쉐리 한 병을 가져갔다. 나는 소년들을 위해 물건을 사서 로저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격렬한 혼란이 있었고 혼란과 분노의 회오리 바람이 머리를 몰고 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방금 발견한 배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로러를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을 그녀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강하고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고수하고 주말 동안 떠나서 안식처를 찾고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었지만 운명이 잔혹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던 그곳에서 내가 요즘 가슴 아픈 사건에 연루된 스탠과 함께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은 내 고통을 더할 뿐이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고 그가 나를 짓누르는 유엔사는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을까? 로저의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황폐함에 숨이 막히지 않고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흘러가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어두운 구름처럼 저를 덮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전부는 제 마음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처받은 마음은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의 슬픔은 압도적이었고 언젠가 도착했을 때 내 상처받은 영혼의 조각을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라저는 밖에 서서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에스컬레이드에 다가가자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내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을 때 나는 좋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밥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님 정말 끔찍해 보여요. 무슨 일인가요? 죄송해요. 로저 편두통이 있어서 잠시 전원을 꺼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난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앞에 앉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알겠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게다가 연간 여행을 놓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긴장을 풀어야 해. 물론 문제 없어. 우리가 준비를 마치는 동안 안으로 들어가 쉬는 게 어때? 우리가 약 30분 후에 출발할 거야. 준비됐어요. 꼭 30분 뒤에 오겠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있었고 제 친구 라저가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가리개와 소음 제거 헤드폰을 가져다가 제가 좌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뒷좌석에 스탠과 스카트이 앉은 조수석과 눈가리개를 한 헤드폰은 나를 어둠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제 내 감각은 냄새와 촉각과 미각으로 제한되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과묵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스탠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눈을 감고 그 어두운 곳에서 앞으로 3시간 동안 그들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방금 목격한 재난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러를 우상화했고 그녀가 나에게 우리의 멋진 아이들인 마이켈과 케이티를 주었을 때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뿐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고 잊어버릴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살인자는 로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녀를 적혈구로서 사랑할 때 그녀가 스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행히도 이 고백으로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모든 좋은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하다가 끝날지도 모르는 눈물이 처음으로 눈에 띄기 전에 닦아냈던 기억이 나네요. 힘들고 혼란스러웠고 답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졌었나 봐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로저가 내 어깨를 흔들어 나를 깨웠다는 것뿐이야. 괜찮니? 기분은 어때? 그가 이미 낚시 오두막 근처에서 말했다고. 나는 다음 이틀 동안 유난히 조용했고 편두통을 핑계로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스캇과 로저의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고 혼자 노력하면서 내 삶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감정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이틀 후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스탠라저와 스카트가 단둘이 호수에서 보트 선착장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스탠을 따라 숲을 통과하며 길을 따라 그를 따라갔습니다. 로러의 말이 내 머릿속에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고 갑자기 길가에서 나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무심코 야구방망이 크기만한 커다란 떨어진 나뭇가지를 발견했다. 손에 든 나뭇가지의 무게를 느끼며 20보 앞에 서 있는 스탠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무거운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다. 스탠의 오른쪽 어깨에 그것을 내리쳐드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꾸고 쇄골을 부수어 ST가 그 위에 서서 땅에 쓰러지면서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그는 그의 어깨를 잡고 이것이 당신이 내 아내와 자고 있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소리쳤고 나는 그를 다리 사이로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나는 그를 있는 힘껏 때렸고 그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나는 정신을 차렸고 스탠을 나무로 데려가서 그를 앉혔고 그도 정신을 차린 동안 몇 분 후에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는 당신과 로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은 당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살아있어. 미안해. 이런 일이 있어서 내 얼굴이 화나서 빨개졌어. 닥쳐. 생리기간 동안 잤어. 남은 여행 동안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이 일에 대해 로라한테 말하면 한마디도 하지 마. 평생 후회할 거라고 맹세해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20년 결혼 생활을 망치거나 내 복수를 망치지 마세요. 답 그녀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로라가 내 옆에 있는 동안 수잔이 나를 떠나서 상처받았습니다. 그 일은 방금 일어났고 그녀는 내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를 밀어냈어. 넌 그녀와 이혼할 수 없어. 그녀는 널 사랑해. 스탠이 애원했어. 내가 그를 다시 때렸어. 나는 그 순간 닥치라고 말했어. 로저와 스캇은 내가 그를 다시 발로 차는 것을 보고 달려와 나를 끌어내렸어. 밥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저는 일어서도록 도왔고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탠은 그의 어깨를 잡고 내가 그를 뒤에서 공격했고 싸움이 불공평하다고 화가 났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닥치라고 말한 다음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저가 그의 조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구와 당신이 가난했을 때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고 당신에게 신뢰를 준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내 중 한 명과 친밀하게 지내고 대담하게도 이번 여행에 우리와 함께 왔는데 밥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여전히 화가 났군요. 우리가 당신의 오이 자리를 호수에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당신에 대해 보거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행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로저가 말했습니다. 스콧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녹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메리가 말한 내용이 그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들었고 우리 아내들은 모두 로라의 불신앙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세요. 당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돌아오면 에멀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스카트, 그건 우리 모두에게 무례한 행동이었고 그는 스탠에게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말했어. 바보야, 결혼 한 번은 망쳤고 어쩌면 다른 2명도 망쳤을지도 모르지. 널 호수 한가운데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 스탠은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이 여기에서 얼마나 심하게 일을 망쳤는지 깨달았다. 내가 말한 걸에 남자들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녹음 사본을 드리겠지만 로러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로러를 만나야 합니다. 이 바보야, 난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아마도 그녀와 이혼할 것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라저는 그의 조카 스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로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한다면 우리 허락 없이 로러나 다른 아내들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우리 중 누구도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조카이자 가족이고 그것이 내가 당신의 오위 자리를 쫓아내고 당신을 숲에 남겨두지 않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여자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이자 좋은 사람을 화나게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유혹했고 당신은 한 부분이고 나는 당신이 내 여동생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는 여행 내내 다시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의 공로로 그는 냉담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데 남은 것은 집으로 운전하면서 로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고 여기서 역할이 바뀌면 로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획이 생겼습니다. 나는 로러를 사랑하며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스탠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 꿈을 꾸는다는 생각은 참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로러의 운명을 그녀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은 그녀가 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가 어느 날 밤 용서하면 그녀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나면 나도 그녀를 위해 똑같이 할 것이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와 우리 결혼에 대해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불신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집에 와서 집진입로로 끌려갔을 때 그녀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표면으로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우울한 상태에 있었지만 로라와 나를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고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는데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환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크게 안아 주었습니다. 인사하는 키스. 그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리워질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여전히 이 사기꾼을 사랑합니다. 그녀가 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끓어올랐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와 그녀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저녁을 먹었고 어쩐지 나는 은혜롭게 지내며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침실로 데려가서 나를 그리워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아직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로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침대에 누워서 나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우리 관계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로러는 충격에 빠져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의 아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쇼타이민의 대화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고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로라,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녀는 충격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나를 올려다보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두어 번밖에 없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밤이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머리 그녀같은 기질이 불타올랐어. 내가 예상한 대로 넌 정말 멍청한 놈이야. 혹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니? 자기야, 방금 밤이었는데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람을 피웠다. 믿을 수 없다니 무슨 말인지.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최고의 밤이었고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함축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녹음에 나온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배신감에 찔려 분명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잔인하고 무례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다. 나는 갑자기 그녀에게 바닥을 맡겼다.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짐을 싸서 나가세요. 나는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를 망가뜨린 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나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멋진 두 아이를 낳았고 집을 운영하고 당신에게 저녁을 요리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녀가 하지 않을 댓글에서 그녀의 행동을 거의 비웃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혼하고 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라. 내가 내 일까지 맡아서 너를 수영장의 남자 중 한 명으로 지켜줄게. 와우,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어.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친밀한 일만 있었고 그 두 번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녀 자신이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안 돼. 우리 사이는 다 끝났어. 난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옷을 챙겨 로저와 함께 지내거나 호텔방을 구해. 하지만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변호사에게 이것에 대해 배우게 될 거야.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로 배넘을 사용하여 방금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니? 자기야, 내 결정을 더 쉽게 해준 것뿐이야. 무슨 뜻이야? 결정이 더 쉬워지도록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십시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고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나를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녹음하던 창가에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있는 곳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내 아이폰과 동기화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이제 내가 그녀 옆에 서서 내 휴대폰에서 재생을 누르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계속 듣고 있다가 대화 전체를 듣자 그녀의 표정이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정말 미안해요. 계속 잘 울어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잊어버린 물건 때문에 다시 가야 했어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파티에서 내가 침대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돌아왔을 때 너와 공유하고 놀리려고 이것을 적었는데 내가 스탠과의 관계를 고백했을 때 나는 남아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을 적었다. 내 말은 그게 한 번뿐이고 친밀한 사이라는 걸 알아야 해.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의 눈물과 가슴 아픔 속에서 그걸 알아내면 안 됐어. 로라의 회개의 말이 고통을 겪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한 슬픔과 후회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용서를 구했고 이해를 구하는 그녀의 간청이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상처와 분노의 겹 아래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혔을 때 내 목소리는 차갑고 멀었습니다. 분노는 깊었고 우리의 친밀한 순간의 스탠에 대해 꿈꿔왔던 말이 나를 사로잡은 배신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 들었어. 로라 목소리의 따뜻함을 잃어 대답했어. 내 말이 맞지만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눌 때 그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빼먹었어. 어떻게 내가 그걸 잊어버릴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니? 그녀의 첫 번째 결혼에서 그녀의 눈물은 나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말의 고통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순간에 내 사랑과 영혼을 쏟아붓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를 꿈꾸는 모습은 나에게 너무 벅찼습니다. 나는 이 로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씁쓸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계속했고 또한 당신이 그것에 대해 결코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무언가를 파괴했고 나는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꿈을 꾸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나에게 완전히 헌신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생각은 최후의 일격 다 괜찮은 척만 할 수는 없다며 함께 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 대한 꿈을 꾸는 목소리가 나에게는 이별의 이유라고 말했다. 가장 친밀한 순간에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당신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압도적이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방에 침묵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깊은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을 때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내 말의 무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진실은 말한 것이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은 너무 깊었다. 가해진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분명했고 용서의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음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함께 상상했던 미래는 이제 먼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치유하고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옆에 그녀 없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게 내 말은 아니지.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해. 그렇지 않다. 거짓말을 했어. 그 테이프에서 내가 한 말을 들었고 그 사람이 그녀의 침대에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다. 내가 틀렸다면 내가 내 사랑을 배신하고 나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눈으로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나를 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줘. 그래 맞아. 넌 나를 쳐다볼 수도 없어. 젠장. 넌 모든 것을 망치게 되로라는 내가 너와 이혼하고 나면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고칠게 사랑해. 미안해. 왜 내가 한 짓을 하고도 내가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게 만들었지. 난 정말 바람 피운 아내의 배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여 감정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다. 로라에게 마음을 쏟아내면서 나는 지난 3일 동안 찢어졌습니다. 내 일부는 당신을 용서하고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내 마음의 고통이 뚜렷했고 나는 그것을 내 목소리로 숨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녀가 자랑스럽게 그녀의 생각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수년 동안 그녀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흔적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온 적이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라. 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여자들 당신의 친구들은 이제 나를 무지한 남편으로 봅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무지하다고 부르는 것을 알면서도 뒤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자존감을 모두 파괴했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 외에 당신은 우리의 우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나의 눈물을 보고 그녀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녀가 나를 전혀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믿었지만 내 눈물은 그녀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깨닫고 엄청난 후회와 슬픔을 공개적으로 울고 노력했습니다. 나를 안아주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고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식한 남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할 때 배신감으로 목소리가 아팠다. 우리 결혼 생활을 살려서 우리가 나눴던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의 현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나는 그 명확한 것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의 길은 아시죠? 우리가 낚시를 마치고 돌아올 때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정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솔직히 말해서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긴 멈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정의 부담으로 무거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배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서 살 수 없고 의심스럽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심스럽다. 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잘 물었으니 내가 올라왔다. 계획적으로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의 반응에 따라 더 나아갈 것입니다. 내 계획의 가장 좋은 점은 20분 전에 말한 이야기에서 우리 결혼의 운명이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녀가 우리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고 당신이 말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20분 전에 내가 당신에게 모든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바람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실수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과정만 있었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상담을 하자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제게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혼으로 나를 망칠 거라고. 그녀는 당신이 내 사업을 빼앗고 나를 수영장 청소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침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객실로 이사할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간음죄를 제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에 차서 나에게 말한 새로운 이혼법을 빨리 활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의 20년과 아이들은 어쩌고 로라에 대해 말할 때 내 목소리에는 모션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가슴이 아팠고 배신의 고통도 너무 컸습니다. 훌륭하고 나는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온 가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원망과 분노로 떨려서 말했지만 당신이 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로라,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이들이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에 대해 그녀의 배신감이 나를 꿰뚫었고 내 마음의 고통은 모두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삼켰습니다. 나는 확고한 목소리로 계속했고 당신은 당신이 내 실수에 대해 나를 벌할 준비가 된 것처럼 결과에 직면하기 위해 이제 내 침실에서 물건을 치우십시오. 내가 그녀를 한때 성소였던 방이었던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그녀를 데려가는 동안 내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배신으로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결혼의 죽음을 애도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한 순간에 그녀가 다른 남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먹구름 어떤 남자들은 아내의 그러한 범법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럴 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컸고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함께한 미래의 꿈은 영원히 산산조각이 났고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사랑했고 오늘 당신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잃었지만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밥이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할 순간을 두려워하며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이클은 혼란 속에서도 이해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제공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희미한 위안을 주었지만 KT의 반응은 그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밥은 그녀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사이의 격차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런은 드물게 힘을 발휘하여 KT에게 자신의 심각한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고 촉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지만 밥은 대학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들과 아내 사이의 대결은 배신과 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로라의 이혼과 그녀는 그들의 오랜 우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저는 그의 아내가 왜 자신의 외도를 비밀로 유지했는지, 더 나아가 왜 그녀가 그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게시는 그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타격이었습니다. 모든 분노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한때 공유했던 유대가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눈앞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뒤따르는 날들은 무거운 감정과 가슴 아픈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룹 친구들은 이제 배신과 무너진 신뢰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로라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남편 로저와 대면하고 그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는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고 로저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왜 로라를 보호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죄책감의 무게와 자신의 개입에 대한 인식에서 배신했는지 알고 싶어 분노했고 말문이 막혔고 회개했습니다. 에밀리가 테이프에서 남편에 대해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스카드 집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스카트에게 너무 컸고 그는 에멀리를 눈물과 후회에 남겨두고 떠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바브이 로러에게 이혼 서류를 제공하면서 바브과 로러의 집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로러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야기한 고통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의 마음은 너무 상처를 입어 화해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건은 몬티의 판사에게 들렸고 로라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이혼 절차는 참혹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그녀의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스탠은 자신이 초래한 파괴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증언을 했습니다. 스탠은 자신이 진실로 증언하지 않으면 후회와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편의 분노를 견뎌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부상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결혼에 대한 결정적인 일격이 내려지자 법정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로라가 녹음을 재생하는 동안 불륜을 되새기면서 판사의 결정은 스위프트 밥이 그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받았고 판사의 결정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주정부가 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배우자 부양을 거부당했습니다. 로러는 자신의 행동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스탠과 함께 느꼈던 흥분과 열정은 이제 자신이 바브더 원스에게 안겨준 후회와 고통에 가려진 먼 기억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상상했던 밝은 미래는 무너졌고 배신의 무게와 결과를 안고 로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한때 소중히 여겼던 안정감과 삶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 친구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고 상심한 후회와 무너진 신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과거 실수의 고통으로 고군분투하고 바브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동안 그들의 미래를 계속 형성할 것입니다. 그는 로러가 자신의 집을 구할 때까지 그들의 객실에서 살도록 초대했고 그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집은 그들이 큰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바브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했고 피하지 않을 만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그녀의 신용으로 만나기 위해 로러는 바브를 다시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그녀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그의 비서 베키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그녀보다 10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바브는 좋은 사람이고 베키는 로러의 어리석음과 그녀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브에게 그의 사랑을 걱정하거나 의심할 이유를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감정적 혼란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베키가 바브와 함께 이사하고 한때 그녀의 공간이었던 공간을 차지하게 된 로러의 어깨는 잃어버린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의 전 남편과 그녀를 대신한 여성 사이에 공유되는 행복과 애정을 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브과 베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의 모든 순간은 로러의 질투심에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의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았고 그녀는 한때 행복했던 집이 바브 사이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황을 초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때 나란히 잤던 침대는 이제 밥과 베키에게 친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장소에 함께 있다는 생각은 로라의 영혼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레머에게 극명한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기심 때문에 남편을 버렸고 이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두려워했습니다. 로라는 이 감정적인 심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렵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직업도 없고 전망도 없었으며 그녀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없이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그녀의 고통은 더 커질 뿐이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라는 자신이 남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던 로라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내면의 탄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런은 자신이 한때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바브의 사무실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언젠가 그녀가 다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스탠이 바브의 이혼 원인